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주에서 이틀째 하루 확진자가 40명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일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 수준인데 제주시 지인 모임을 고리로 새로운 집단 감염이 또 발생한 데다가 노인보호시설에서 델타 변이에 의한 돌파 감염이 발생하면서 확진자는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항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 앞에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돌파 감염 등이 속출하면서 평소보다 갑절가량 많은 검사자들이 선별진료소로 몰렸습니다.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어제 44명에 이어 오늘도 4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제주시 지인 모임을 고리로 확진자 22명이 발생해 새로운 집단 감염이 확인됐고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확진자 가족 등으로 전파돼 관련 확진자는 29명으로 늘었습니다. 주간보호센터 이용자와 종사자 대부분이 화이자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쳤지만 이미 30%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지표 환자가 델타 변이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감염자 전원이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감염자 중에서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돌파 감염 사례입니다. 일선 학교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내 초중고등학교 9곳에서 학생과 교직원 13명이 확진돼 접촉자에 대한 진단검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도내 한 호텔에서 직원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제주도는 역학조사 등을 통해 집단 감염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이면서 방역당국은 광복절 연휴가 대규모 유행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며 광복절 연휴 집에서 머무르기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모든 입국의 1대1 감시 발열 체크를 지금 강화를 할 겁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다중이용시설, 카페라든가 관광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당분간 집단 감염 등으로 인한 확진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광복절 연휴 기간 동안 1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폐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어제부터 도내 위탁 의료기관에서 만 60세에서 74세 고령층 8만 명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이 시작됐지만 예약자들이 접종을 포기하면서 폐기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만 18세에서 49세 사이 연령층의 백신 접종 예약률은 어제까지 78.7%였고 제주 지역 1차 접종자는 인구의 42.2%, 접종 완료자는 17.1%입니다. 개정된 4.3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4.3 희생자들에게 지급할 배보상 금액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죠. 그런데 나이와 직업에 따라 배보상 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4.3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4.3 유족회에 설명한 배보상 기준안은 4가지 형태로 나눠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지급 중인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에 위자료 또는 특별위로금,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일실이익을 새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실이익입니다. 4.3 희생자의 당시 임금에 취업 가능 기간을 곱하고 생활비를 빼는 방식인데 나이와 직업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유족 의견 수렴 차원에서 설명했다며 이달 말에 용역이 끝나면 최종 검토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당국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그렇게 스케줄을 조정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는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배보상 차등 지급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배보상 금액의 차이가 클 경우 유족들이 분열할 수 있는 데다 개별적으로
당시 소득을 입증해야 돼 국가폭력 사과와 명예회복이라는 4.3 특별법의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희생자들을 어떻게 퉁급화하는 이제 어처구니 일이 발생해서 대혼란이 발생될 겁니다. 희생자만 퉁급화시킨 것이 아니라 유족들까지도 그에 따른 또 퉁급화가 돼서 대혼란이 돼서 이건 과거사 해결 모델이 아니다. 4.3 당시 소득과 평균 수명을 감안하면 이미 재판을 통해 1인당 8천만 원씩 배상을 받은 예비검속 희생자보다 금액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배보상 기준안이 마련되면 제주에서 설명회를 연 뒤 4.3 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만들 계획이지만 유족들의 반대가 계속될 경우 논의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4.3 관련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선고가 오는 10월 이뤄집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어제 4.3 생존 수영인 이영창 씨 등 유족 3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24억 원 규모의 국가 손해배상 소송 마지막 변론을 진행하고 오는 10월 7일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70년이 지난 피해라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인 반면 수영인들은 공소기각 판결이 난 2019년 1월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너나 할 것 없이 힘든 상황이죠. 아이들이 이용하는 지역 아동센터의 돌봄 프로그램들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농협이 도내 지역 아동센터들을 이용하는 1,700여 명의 아이들에게 깜짝 선물을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역 아동센터에 뜻밖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설레는 표정으로 선물을 받아든 아이들은 포장을 뜯자마자 환호성을 지릅니다. 장난감이며 책이며 깜짝 선물에 모처럼 신이 났습니다. 진짜 좋고 제가 총선물 받는 거 기분이 진짜 좋았거든요. 기대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농협이 도내 지역 아동센터 60여 곳에 깜짝 산타가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여름방학인데도 센터에서 야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지 못하자 무료할 아이들을 위해 선물을 한 겁니다. 어린이재단에서 운영하는 초록산타 프로그램에 1억 원을 후원해 아동센터 아이들 1,700여 명에게 선물이 전달됐습니다. 평소에 우리 농협이 뭔가 좀 지역사회에 뭔가 좀 공헌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던 중에 우리 어린이들 좀 뭔가 뜻깊은 선물 좀 하나 드려보자 하는 의미에서 8월에 그 산타 행사 한번 좀 저희들이 농협에서 맡아서 후원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 긴급 돌봄만 시행해온 지역아동센터들은 올해부터 방과후 수업 등을 재개했지만 방학 기간 진행해오던 캠프나 야외 활동 등은 전혀 계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활동들이 거의 다 단절이 됐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방학이 되면 아이들이 센터 안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캠프나 뭐 야외 체험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외부로 나가는 일들이 굉장히 끊임없이 이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활동들이 다 안전수칙에 의해서 중단되다 보니까 대면 행사 대신 온라인 채널을 통해 깜짝 선물 전달 행사를 가지면서 각 지역 아동센터 아동들이 춤이나 악기 연주 등을 하며 즐거운 시간도 가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방학에 집안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지역 아동센터 아동들에게 잊지 못할 여름 선물이 됐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오늘 비가 오락가락하면서 종일 선선했습니다. 비가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했는데요. 주말인 내일 오후까지 30에서 8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최고 120mm 이상 많은 비가 예상돼 호우 예비특보가 발표됐는데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부터 오전 사이에도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남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상으로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비구름대가 발달하겠는데요. 시간당 30mm 이상 강하게 쏟아지면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 사이 조심해 주시고요. 초속 15m의 강한 바람도 예상돼 미리 시설물 점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그쳤다가 광복절인 모레 밤부터 다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 동안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 선에서 시작하겠고요.
낮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27도 선을 그치면서 선선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말 동안 제주도 전 해상으로 물결이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안쪽 먼바다와 제주도 남동부 앞바다에도 내일 오전 사이에 풍랑특보가 발표되겠는데요.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남쪽 해상으로 정체전선이 머물면서 다음 주에도 제주에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옛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백광석과 김신남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중학생 살해 사건 피의자 백광석과 김신남을 살인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백 씨는 지난달 2일 김군의 집에 침입해 피해자 어머니를 폭행하고 이튿날 가스 배관을 파손하는 등 상해와 가스 방출 등의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제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피고인 5명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40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는 등 피고인 5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석 달 동안 어린이집 원아들에게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판결은 오는 9월 이뤄질 예정입니다. 곶자왈 보호지역 경계 지정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로 주민설명회가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국토연구원은 오늘 오후 서귀포시 안덕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주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항의하면서 설명회가 무산됐습니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어제 오후에도 대정읍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주민들의 항의로 중단됐습니다. 제주도 렌터카 조합은 제주 시내 모 렌터카 업체가 서울 본사에서 차량 40여 대를 불법으로 반입해 적발된 뒤에도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해당 업체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해당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 500만 원에 비해 불법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엄청나 지속적으로 불법 영업하면서 공권력을 비웃고 있다며 제주도가 위반 차량 대수만큼 감차 명령을 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취소됐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15일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에서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참가자 대부분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 들어 5번째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인 SFTS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제주 서부보건소는 어제 제주시에 거주하는 63살 A씨가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SFTS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최근 밭에서 작업을 한 뒤 발열과 오한, 근육통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는데 역학조사 결과 오른쪽 발목에 진드기에 물린 자국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